자, 우리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요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지죠. 그치?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요. 너무 추워지면 사실 우리 뭐하죠? 움츠리죠. 더우면 뭐야? 아 이렇게 되지. 환경에 따라 생물의 모습,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먼저 이 생물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이런 주변 시스템을 고려한 전체 체제, 이것을 우리가 무슨 개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동네 집값 왜 좀 비쌀까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동네 뭐도 있어요 얘들아? 강도 있어요. 그쵸? 강도 있고요. 근처에 누구도 있습니까 얘들아? 산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산도 있어요. 그치? 산도 있어요. 자, 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초원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초원도 있어요. 우리요 이 서울의 도심지 안에서 우리 동네만큼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도 흔치는 않아. 그럴수록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선생님은 근처에 있는 한강을 없애고 싶습니다. 가서 다 메꿔버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이 있다라는 건 분명 다른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에 살 수 있는 생물 어떤 애들이 살고 있죠 얘들아?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이런 애들 우리랑 전혀 다른 모습의 애들이 살고 있죠. 산으로 가면 산 같은 데는 대형 포유류들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대형 포유류들이 존재합니다. 산에 존재하는 대형 포유류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고3 학생이랑 가다가 길바닥에서 멧돼지를 마주쳐가지고 여러분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깜짝 놀랐어. 이제 고3이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성내동이었어. 심야보충하고 이제 데려다 주던 케이스였는데 한 명이 집이 너무 머니까 데려다 주고 옆에 애가 맨날 이제 자기 드라이브 한다고 항상 따라가는 애가 하나 있었어. 걔를 내려주고 차를 돌려주고 오는데 성내동 어느 사거리에서 이제 저기서부터 되게 비싸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뛰어오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거야. 선생님 저 굉장히 비싼 그 개 아닙니까? 그 독일개 맞지? 얘 그 무슨 도베르만 개 아니니? 했더니 맞아요 선생님 저희 저거 훔쳐갈까요? 막 이러고. 그리고 누가 이 시간에 저걸 풀어놨지? 이 새벽에 수능 한 2, 3주 앞두고 있었어. 근데 뛰어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안 굽혀. 그래서 뭐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장애가 좀 있나? 그리고 야 원래 도베르만이 저렇게까지 앞이 이렇게 길쭉한가? 그랬더니 걔가 선생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내 차에 와서 들이받기 일보 직전이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멧돼지야. 우리도 황당했어. 야 여기 어디지? 야 여기 에버랜드니? 막 정말 가까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저기를 하는데 내마침 신호가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 옆을 탁 하고 내 사이드 미러를 치고 스쳐갔어. 얼마나 놀래. 우리가 애 하나 내려줬잖아. 야 빨리 전화해. 걔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전화해서 진우야 너 어디 갔더니 왜? 그랬더니 야 스카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니네 집 쪽으로 멧돼지 뛰어갔어. 야 이 개 하더니 끊어버리는 거야. 정말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빨리 와서 얘 내려주고 선생님 집에 왔어. 그리고 이제 아침에 네이버에 보니까 나오는 거야. 멧돼지가 검단산에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사람들이 도토리를 겨울에 너무 많이 주워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 다른 산으로 넘어갔다가 둔촌동으로 내려온 거야. 얘네들 둔촌시장으로 진입했었어야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5명의 한 가족이야. 나는 그때 멧돼지가 가족 생활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 엄마, 아빠, 아이 셋이 같이 내려온 거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멋있었어요. 내가 마주친 애 그나마 막내야. 되게 말랐던 애를 마주쳤고 그날 새벽에 사실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난동 좀 부리다가 아빠하고 막내가 사살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날 너무 많이 울었어. 나는 어젯밤에 마주쳤던 친근한 아이잖아. 진짜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면 다음에 늑대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요 한 마리만은 못 살아요. 나무도 한 그루만 있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 얘들아 높죠. 얘네들은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인근에 여기다 선생님 이름 쓸까요? 유정 이렇게 자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겠죠. 그리고 초원에는 이제 소형 포유류들이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초원에는 이제 소형 포유류 이런 애들이 살죠. 그치? 강 이렇게 있고요.
자, 숲 이렇게 있고요.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런 애들이 공통으로 어울러져요. 우리 동네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초원도 있어야 사실은 우리 동네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람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때 얘네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써서 정리를 하게 되냐면요. 자, 나무 한 군, 얘를 뭐라고 하죠 얘들아? 얘를 개체라고 얘기해요. 됐을까요? 네, 돼지 한 마리도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개체라고 합니다. 사람 한 명도 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개체라고 해요. 네, 물고기 한 마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개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독립된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개체는요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요렇게 해서 개체들이 모여 됐나요? 똑같은 개체들이 모여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됐나요?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요 집단을 우리가 무슨 군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개체군이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군 얘들아?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이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누구요 얘들아? 종의 누굴 말합니까 얘들아? 개체 누구요 얘들아? 무리 요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역시나 저 개체군 단독 한 종류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분명 얘네들이 있는데도 물도 흘러가야 되다 보니까 물이 모자랄 때 주변에서 무엇할 수 있는 얘들아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강들도 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야 이 식물도 너무 식물들만 번식하면 이제 토양의 비옥함이 떨어져서 이 중에 이제 죽는 개체들이 생기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무슨 군이 얘들아 개체군이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다양한 개체군이 모여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들아?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집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양한 누구의 모임 얘들아? 개체군의 누구요 얘들아? 무리가 되고요. 아는 언니가 이 동네 비싼 아파트를 살아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절교하려고 했는데 자꾸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에 그 언니가 이제 아파트 당첨될 때 1층 아파트에 당첨된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나보고 이러는 거야. 어떡해, 나 하필이면 1층 당첨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놀린다고 그랬어요. 모기도 많이 들어오고 좋지 뭐. 여러 생물은 공존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려 모기는 없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앞에 부엉이가 있을 때가 있고 고라니가 있을 때가 있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막 그걸 자랑한다고 사진을 막 보내는 거야. 기대해, 다음번 사자야. 막 그랬더니 그 언니가 뭐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모여서 살 때 생태계는 더 안정적으로 구성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돼지가 인근 사람이 사는 데까지 내려온 이유는 사실은 무엇이 부족해서야 얘들아? 먹이가 부족해서야. 근데 인근에 다양한 나무의 종류,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으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군집 내부에 다양한 개체군이 있어야 생태계 자체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의 종류로 보면 생태계의 종류를 볼게요. 자, 누구의 종류일까? 생태계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일종의 갯벌도 생태계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이쪽 갯벌도 생태계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열대 누구요, 얘들아? 우리, 그치? 이런 것도 생태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숲,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환경이 다양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 안 달라? 달라. 근데 걔네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모두 다 다양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태계 우리가 누구 들어갈 거야, 얘들아? 생태계 구성 요소로 먼저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생태계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얘네들의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구는 시스템화된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자, 얘네들이 이제 시스템화 됐는데요. 지구가 맨 처음 탄생했을 때 지구는 마그마 무엇이었어? 바다였죠. 마그마 바다였죠. 지구에 생명체는 없었어요.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건 정말 지구 전체 시간 중 극히 마지막 일부 시간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지구에는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네, 햇빛이 있었죠. 누구야? 장아? 사방시. 자, 누가 있었어요, 얘들아? 햇빛,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빛. 얘가요 지구 나름의 온도를 형성해 준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온도를 형성해 줬어요. 빛, 온도.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는 마그마 바다인 상태에서도 공기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이때 산소가 있진 않았어.
자, 누가 있었어 얘들아? 공기 있었고요. 온도의 변화 때문에 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만들어졌으니까 얘들아 이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 생물은 아니죠. 얘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의 기준은 뭐야? 몸이 세포로 돼 있어야 돼. 얘네들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비생물적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로 들어가냐면요. 얘는 비생물적 요소야. 얘네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네들끼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빛이 온도가 공기가 물이 토양을 서로 만들면서 또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누가 탄생하냐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잠깐 기다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생산자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생산자의 특징 누구로 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을 통해서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근원인 누굴 만들어내요 얘들아?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생산자가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자, 어떤 언어들을 쓰게 되냐면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한다라는 건 누구요 얘들아? 누구와 누가? 이산화탄소와 누가 만나서 얘들아? 물 분자가 만나서 누굴 만들어? C6H12고 O6에 누굴 만들어? 포도당을. 얘 저분자야. 얘가 고분자야. 저분자를 합성하여 고분자를 만들어내는 존재,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존재, 광합성,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요 생산자는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됐나요? 얘네들이 점점 많아질 때 얘네들이 얘를 만들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빛과 온도, 공기, 비생물적 요소들의 다양한 작용으로 인해서 얘를 만들어낸 걸 말 그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는 이들의 작용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생산자가 탄생하자 이들을 잡아먹는 누구라는 애가 탄생을 합니다 얘들아? 소비자라는 애가 탄생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이 소비자가 1차, 2차, 마지막에 무슨 최종 소비자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우리 사실 사자호랑이 잡아먹기 힘들어요. 물론 무력으로 잡아먹을 수 있겠죠. 도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랑이한테 잡혀먹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걔네들을 최종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나타나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구상에 무성하게 점점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야. 너무 생물이 많아져도 안 되죠. 이들은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비생물적 요소가 탄생시킨 무슨 요소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생물적 누구에 해당해요? 요소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생물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들었죠? 결국 이렇게 살던 생산자 죽어요. 이렇게 살던 소비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들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마이갓, 지구는 전체 시신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야. 그런데 이들은 결국 썩어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죠. 자, 누가 이들을 썩게 만듭니까 얘들아? 들어봤을까요? 누구예요 얘들아? 분해자예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분해자. 그래서 야, 여기 죽은 시신들이 많아. 전쟁터에 나가서 막 남자들이 전쟁 치르다가 왜 세균이 감염돼? 시신들이 죽어서 세균이 막 번식하죠.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 이 사람들 그 세균과 비를 같이 맞는 거 맞죠? 얘들아? 맞죠. 그런데 그 세균이 없으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어디에 들어가요? 분해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분해자에 들어가는 거 누가 있다고 해요 얘들아? 세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곰팡이.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으니까 버섯을 까먹어요. 버섯, 죽은 나무 옆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번식을 해요. 그래서 죽은 나무 아니면 얘네들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습지에서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너네 봐봐.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었어. 얘네들이 분해했어. 얘네들이 분해하다 보면 얘네들 유기물이 토양에 묻혀서 분해됨으로써 다양한 양분이 토양에 묻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토양의 성분이 비옥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토양의 성분이 비옥해집니다. 생산자가 많아지면 공기가 맑아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생산자가 많아지면 더불어 온도도 좀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져. 그러면 얘네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비생물적 요소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지금 우리 많이 노력 중이잖아. 나무 심고 막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생물적 요소의 활동에 따라 비생물적 요소의 테두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반작용이야. 뭐라고 한다 얘들아? 반작용.
부작용이라고 써놓은 놈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진짜 짜증났습니다. 자, 무슨 작용이야 얘들아? 반작용. 글씨를 안 써봐가지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얘들아?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비생물적 요소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나요? 주고받아요. 이 비생물적 요소도 본인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뭐냐면, 너네 보세요.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많아야 소비자도 많아질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절대 우리 대다수의 똑똑한 나라들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아요. 쌀을 생산할 때 남는 게 없어 정부가 막 지원금을 주더라도 절대 1차 산업은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얘들아? 안 합니다. 그래서 왜요? 얘네들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거든요. 만약에 막 다른 나라에서 야 우리 니네 나라한테 쌀 무엇하지 않을 거야? 수출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안 받아요?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요거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생산자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양분이 있던 없던 상관은 없고요, 이들의 근원이 이산화탄소와 물만 있으면 돼요. 영양분으로부터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느 표현을 쓰냐? 독립 영양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얘들아? 생물이라는 표현이 돼요. 무슨 영양생물? 얘들아? 독립 영양생물. 그런데 소비자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소비자의 경우에는요, 양분 없으면 죽어요. 선생님 조금만 배고프면 등에 땀이 나고 팔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학생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굉장히 양분의 유기물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종속 영양생물. 무슨 영양생물? 얘들아? 종속 영양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생물.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생태계 전체 누구야? 얘들아? 테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올 거야.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프린테이크 선생님이 되게 많이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그거 누구예요, 얘들아? 작용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낙엽이 떨어져서 썩었더니 토양이 비옥해지다. 그거 무슨 작용이야, 얘들아? 반작용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 다음에 지렁이가 흙 속을 무엇하면서 얘들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통기성을 높인다. 그거 무엇이에요, 얘들아? 지렁이. 누구예요, 얘들아? 지렁이. 여기 있는 생물적 요소 중에 하나죠. 걔가 여기 있는 토양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그거 무슨 작용이에요? 반작용입니다. 생산자가 무엇하자, 얘들아? 줄어들자. 소비자의 개체수도 줄어들었다. 이거 무슨 작용이에요?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살펴봤고, 이제 환경 파트로 넘어갈게요. 탄소를 지워야 돼요. 자, 생물의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느끼는 건데요. 사실 선생님 더운 환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열대지방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막상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이상고온 현상이 되니까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가 많이 걱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정상적인 이제 더운 지방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생물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요소, 아까도 말했지만 비생물적 요소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비, 온도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공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토양이 있어요. 어떤 질문에서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비생물적 요소를 쓰시오라고 했더니 아까 어떤 애가 구름, 예쁘게 햇빛 뭐 이렇게 써놨어요. 구름 공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구름 이제 물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 5가지 중에 써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인류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누구입니다, 얘들아? 빛이죠. 그래서 빛과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생물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생명과학 원으로 들어가면 빛이 생물에게 주는 영양 그 요인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빛이 되게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3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에 통합과학 교과서가 조금 변경이 돼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빛이 생물에게 주는 영양 요인을 딱 몇 가지로 나눠요, 얘들아? 2가지로 나눠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무엇입니까, 얘들아? 자, 첫 번째가 빛의 누구예요, 얘들아? 색이에요. 빛이 얼마나 세냐? 야, 엄연히 센 빛에서 광합성한 애랑 약한 빛에서 광합성한 애가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빚을 받는 시간. 무슨 시간이니까 1조 누구요? 얘들아 시간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빚에 누구요? 얘들아 세기와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생물로 들어갑니다. 야, 빚을 받아서 식물이 무엇을 해요? 얘들아 광합성을 해요. 우리는 빚을 받아서 느끼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얘들아? 일단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우리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얘들아? 자외선으로 인해서 살균 소독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빨래를 실질적으로 햇빛 아래 넣는 게 가장 좋아, 안 좋아, 얘들아? 사실 가장 좋아.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요. 자연적으로 빛이 주어졌을 때 식물에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 예, 식물에 누구에 영향을 준다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식물에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 얘들아? 광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식물의 누구에 있어서 얘들아? 잎에 있어서, 나뭇잎에 있어서 나뭇잎이 어떤 구조, 광합성을 하는 어떤 특이한 구조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뭇잎이 이렇게 있죠. 이걸 입자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쫙 잘라서 이 단면을 볼게요. 그럼 나뭇잎에 무슨 면이 있어요, 얘들아? 윗면이 있고 무슨 면이 있어요, 얘들아? 아랫면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아랫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면 모든 생물은 표면에 내부를 보호하는 조직을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아요. 우리 피부 없다고 생각해봐. 큰일이잖아.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표면에 식물의 내부를 덮고 있는 표면의 피부, 요걸 무슨 세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표피세포라고 얘기하고요. 요것을 우리가 그 세포의 모임을 표피조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식물의 앞면에만 표피조직이 있나요? 뒷면에도 표피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표피조직입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조직들은 한 번에 한 가지 기능 이상은 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한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거야. 선생님 쟤는 그렇게 공부해도 잘하던데, 그건 쟤만 그런 거야. 되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어렵죠. 표피조직, 광합성 하나요? 안 합니다. 영록체가 있나요? 없어요. 내부를 보호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 떨어진 애를 여기 입자로 똑 부러뜨려서 갑자기 쫙 벗기잖아? 그럼 투명한 껍데기가 벗겨져. 걔가 무슨 조직이야, 얘들아? 표피조직이야. 그 다음에 표피조직 밑에 무슨 조직이 있냐면 우리 담벼락에 세워놓은 울타리처럼 생긴 세포들이 놓여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조직, 얘들아? 울타리 조직. 그 밑에 넓은 면에 걸쳐서 풀어진 세포가 존재하거든요. 이걸 해면세포, 무슨 조직, 얘들아? 해면조직이라고 얘기해요. 나뭇잎의 구조에서. 그 다음에 식물의 나뭇잎에 보면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무슨 조직, 얘들아? 물관 조직.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체관 조직이 있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반다발 조직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이제 중등부 때부터 배우는 거라서 어느 정도 상식처럼 머릿속에 넣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광합성에 위주하는 조직은 얘네들이에요. 야, 선생님이 계속 아령을 들었어. 그럼 팔이 두꺼워져, 안 두꺼워져? 얼마나 두꺼워지겠어? 이 팔에 맞으면 니네 어떻게 될까봐 내가 운동 안 하는 거 같은데. 야, 좀 들어요, 막 이러더라고. 자꾸 덜렁덜렁 거리는 거 좀 없애라며. 자, 팔 운동을 계속하면 팔이 두꺼워지고, 허벅지 운동 계속하면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우리 무엇합니까? 빛이 세게 주어져서 광합성을 왕성하게 하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얘들아? 두꺼워져요. 그 중에서도 울타리 조직이 앞건으로 두꺼워지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기와 생물에서요, 크게 빛을요, 무슨 빛과 무슨 빛으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강한 누구요, 얘들아? 빛과 무슨 빛으로 나눠져요, 얘들아? 약한 누구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빛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야, 빛이 약해. 광합성을 해서 울타리 조직을 만들긴 만들어. 자, 내가 예전에 들은 데이터로는 통상 첫째보다 둘째가 뭔가를 잘하는 게 많대. 왜? 이미 부모는 첫째를 키워봤지. 둘째는 신기함이 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첫째는 태어나서 우유 먹다가 갑자기 애가 쳐다보면서 했는데 뭐라 그래? 어머, 맛있어! 천재야! 엄마라 그랬어! 막 이래. 막 뭐 하나 해도 다 감동이야. 첫째한테 막 그러면 뭔가 관심이 쏠려. 근데 생각보다 둘째는 관심이 덜 가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둘째는 태어나면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 관심을 받으려고 뭔가 잘하는 영역,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더 많고 잘하는 게 많다라는 거야. 나 둘째야. 나 둘째야. 그래서 우리 집 진짜 심한 것 같아. 우리 엄마 날 쳐다도 안 봤어. 내 성적표도 안 봤어. 그래서 진짜 잘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결론은 뭐 그래도 첫째야. 그래서 그렇대.
빛이 약해. 광합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얘는 빛을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 적게.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러면 만들어낸 무슨 조직을 얘들아? 울타리 조직을 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두껍게 쌓을까 옆으로 펼칠까 얘들아? 옆으로 펼치는 거야. 옆으로 펼쳐서 더 많은 면적에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약하잖아요. 나뭇잎이 뭐해지니까 얘들아? 넓어져요. 넓어지고 대신 넓게 피는데 울타리 조직을 썼기 때문에 두꺼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 얘네들 이렇게 해서 나뭇잎이 무엇하고 얘들아? 얇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넓다. 이런 모습을 가진 게 무슨 빛이에요 얘들아? 약한 빛이에요. 그러면 강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굳이 내가 빛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 그래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울타리 조직이 세포가 많아지게 되잖아. 얘를 그냥 두껍게 쌓아놔도 돼. 넓게 펼쳐놓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나뭇잎이 무엇해요 얘들아? 좁아. 대신 무엇해요 얘들아? 통통하게 살쪄서 뭐예요 얘들아? 조직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좁고 그 다음에 무엇하다 얘들아? 두껍다. 요게 무엇이에요 얘들아? 강한 빛에서 무엇한 서식한 나뭇잎의 특징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차이를 가져. 강한 빛과 무슨 빛 얘들아? 약한 빛으로 나누어서. 됐니? 그러면 우리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요즘은 되게 디자인해서 나무를 깎아놓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예전에 가로수를 다 어떻게 잘랐어요? 이렇게 둥글게 잘라.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랐어. 왜? 야, 위에 있는 애들한테 햇빛이 들어가지. 그럼 밑에는 뭐가 져? 그늘이죠. 그늘지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빛을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야, 나무를. 맞지?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역으로 이렇게 잘라봐. 그럼 밑에 다 그늘지지. 그럼 밑에 있는 나뭇잎은 빛을 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빛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주려면 위를 좁고 아래를 크게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어쨌든 식물은 그늘이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같은 한 구구 안에서도 위쪽에 있는 애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깻잎 먹어봤죠? 갈비 먹어봤어요? 갈비라는 음식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먹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먹어봤거든요. 월급을 타서. 우리가 깻잎 그런 고깃집에서 나온 깻잎을 보면 얇고 큰 애들이 있어. 두껍고 좁은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런 애들 절대 두껍지 않아요. 작은 애들이 두껍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걸 원예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추 중에서도 작은 애들이 두꺼워요. 그 넓은 애들은 굉장히 얇아서 잘 찢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빛의 세기와 누구예요 얘들아? 생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시간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1조 시간과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생물로 들어갑니다. 무슨 시간과 생물 얘들아? 1조 시간과 생물로 들어가요. 그러면 1조 시간과 생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1조 시간이 누구를 받는 시간이야 얘들아? 빛을 받는 시간 마저에 들려요 얘들아? 빛을 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1조 시간에 따른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라는 계절로 들어가 보면 봄이라는 계절과 누구라는 계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들아? 가을이라는 계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봄은 낮이 길어 밤이 길어 얘들아? 봄부터 낮이 길어져. 맞죠? 그래서 낮이 누구보다 얘들아? 밤보다 길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가을은 낮보다 누가 길어져요 얘들아? 밤이 길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우리 주로 1조 시간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 1조 시간이 생물의 누구예요 얘들아? 생식, 그 다음에 개화에 영향을 줘요. 야, 생식이 뭐야? 애기 낳는 거야. 맞지? 식물이 꽃을 피워. 꽃 피우면 그때서야 씨가 떨어져. 그러면 이것도 누구 낳는 거야 얘들아? 애기 낳는 거야. 애기 낳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영향을 미칠 때 무엇해요 얘들아? 봄에 무엇하는 애 얘들아? 봄에 생식을 하거든. 자, 무엇해요 얘들아? 가을에 생식하거나 개화하는 애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봄에 아기를 낳는 동물 무엇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나눠서 배울 텐데요. 낮이 길어지는 봄에 아기를 낳는 애들이 조금 시끄러운 애들이에요. 어떤 애가 있습니까 얘들아? 종달새. 누가 있어요 얘들아? 꾀꼬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가을에 아기를 낳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있냐면 물고기 중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송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우루. 그래서 가을에 낚시를 갔는데
송어를 잡았어. 근데 얘가 배가 빵빵하잖아. 놔줘야 돼, 잡아야 돼? 놔줘야지. 애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떻게 되냐? 봄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누가 나와 있냐면 붓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우리 봄에 소풍가지. 그때 김밥에다 시금치 넣는단 말이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때 시금치가 꽃을 피고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 적어 얘들아?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봄에 무엇하는 애들이야? 얘들아 꽃 피우는 애들이야. 자, 가을에 꽃 피우는 애가 어떤 애가 있느냐?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 담벼락 안에는 개나리를 심어. 바깥쪽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봄이 되면 개나리가 막 개화를 하거든. 학교 안이 노란색으로 쫙 물들어. 그 다음에 가을이 되잖아. 학교 담벼락 밖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는 길이 무엇해줘요 얘들아? 화려하고 예뻐지죠. 요즘은 없더라고요. 코스모스가 무엇해 얘들아? 가을에 개화해. 그 다음에 무엇해요 얘들아? 국화가 가을에 개화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화려하게 다 개화를 해서 꽃이 피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을에도 개화하는 꽃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무슨 파트예요 얘들아? 탐구 파트예요. 자, 탐구 파트에 일반적으로 식물 중에 이렇게 낮이 길 때 개화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우리는요 하루 종일 해를 받는 시간이 길 때 꽃이 피운다. 요걸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식물 얘들아? 장일식물. 그러면 하루 종일 해가 짧을 때 개화를 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단일식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요 파트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중 해를 비추는 시간을 줄 거예요. 해를 비추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주는데,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줄 건데, 자, 여기가 가운데 몇 시간이야 얘들아? 12시간이야. 자, 그 중에서 두 가지 식물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식물이 무슨 식물이 있어 얘들아? 누가 있어? 장일 식물이 있고 무슨 식물이 있어 얘들아? 단일 식물이 있지. 얘네들이 개화하는 코스를 볼 거야. 12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게 해를 받는 시간이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밝은 빛이 유지되는 시간.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얘들아? 명기라고 해. 뭐라고 그래 얘들아? 명기. 그러면 깜깜하게 어둡게 하는 시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암기라고 해. 지금 얘는 하루 중 명기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암기가 더 길어요. 명기는 길어요 짧아요 얘들아? 짧아요. 이때 개화의 여부를 봤더니 장일식물은 하루 중에 해를 받는 시간이 길어야 개화를 해요. 됐나요? 해를 받는 시간이 짧아지면 개화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일식물의 경우는 되려 빛을 받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화하지 못합니다. 얘는 개화를 해요 안 해요? 얘는 개화를 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애를 키워보니까 나는 애기들은 무조건 많이 자는 줄 알았어. 아이에 따라 달라. 자는 시간이 긴 애도 있고 뭐하는 애도 있어 얘들아? 짧은 애들도 있어. 우리 집안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길지 않아. 그래서 키가 작은가?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많이 안 자. 그럼 보면 하루에 6시간만 자도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이런 애들이야. 잠자는 시간이 길지 짧아. 그 다음에 얘는 잠을 많이 자야 돼? 적게 자야 돼? 잠을 많이 자야 돼. 원래 광합성도 많이 해야지만 나는 잠이 자야 피로가 풀려. 그래서 단일식물은 무엇합니까? 되려 해를 받는 시간이 짧아야 돼. 됐나요? 그래서 깜깜한 밤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이해해요. 그래서 국화나 코스모스 무엇하면 돼요 얘들아? 자, 나는 국화를 1년 내내 재배할 거야. 그러면 1년 내내 재배하려면 우리 비닐하우스를 깜깜하게 해주면 돼. 깜깜한 검은색 막을 씌워서 오랫동안 검은 시간을 유지해주면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무엇한 거야? 니네들이 놀러 온 거야. 선생님! 그래서 중간에 불을 켰어. 야, 나 지금 국화 재배하고 있는데 빨리 불 꺼! 불 킨 시간은 5분밖에 안 돼.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불을 뭐 했어 얘들아? 켰어. 그래서 내가 뭐 했어? 야, 이거 재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빛을 안 받는 암기를 더 길게 해줘요. 이렇게 했어. 자, 단일식물은 개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자, 봐봐. 연속적으로 무엇 해야 돼요 얘들아? 연속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그게 중요해. 한꺼번에 쭉 자야 돼. 너네가 선생님 저 9시간 잤어요.
저 어제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자고요.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잤고요.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잤어요. 이거 9시간 잔 거야, 안 잔 거야? 이렇게 해서 피로 절대 회복이 안 돼. 피로가 회복되려면 연속적으로 통장 자야 돼, 안 자야 돼? 그렇지, 얘도 이거야. 너네 왜 잠자에 공부 잘하는지 알겠지? 식물도 중간에 한번 끊잖아요. 그 뒤로 아무리 잠자는 시간이 많아져도 얘는 대화를 해요, 못해요?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에 공부한다고 안 자고 있다가 낮에 학교에서 자는 거 선생님 저 오늘요 진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근데 뭐예요? 학원에서도 또 하루 종일 잡니다. 피로가 안 풀리는 거야. 연속적으로 깜깜하게 유지해주는 시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한계 암기, 임계 암기라고 합니다. 최소 이만큼의 시간은 무엇 해줘야 돼요 얘들아? 깜깜한 시간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일조 시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잠깐 자르고 갈게요. 이게 양이 많아서. 자, 이제 온도와 생물로 들어갑니다. 자, 온도와 생물에서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자, 이 온도가 생물에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온도는 생물의 무슨 대사에 영향을 미쳐요? 얘가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세하게 생물학에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야. 쉽진 않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똑같은 쌍둥이를 한 명, 그러니까 완전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한 명은 추운 곳으로 보내고 한 명은 무엇한 거야? 더운 곳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부모님 안에서 입양을 보낸 거야. 더운 곳에서 자라온 아이는 코끝이 뭉툭합니다. 근데 추운 곳에서 자라온 아이는 코가 뾰족합니다. 자, 이제 이번 겨울에 몰라 끄세요. 알겠죠? 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사실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정말 너무 집을 따뜻하게 해놔서 우리 집에 코가 정말 둥그러져서 정말 이글루를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동그래서. 그래서 사실 아이의 코를 좀 예쁘게 키우고 싶으면 집을 좀 춥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성공적이야. 진짜 집을 항상 살짝 춥게 해놨어. 애들이 우리 조카들 코가 좀 높아. 그래서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데 약간 애들이. 자, 그래서 물질 대사 가장 큰 건 유전자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 대사가 원활해야 성장 호르몬도 무엇할 수 있어요 얘들아? 원활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참 체온에 맞춰서 적당하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는 계속 계절이 바뀌는 어떤 변화가 있는 위도들이 있죠. 그런 곳에 사는 곳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너무너무 겨울에 추우면 무슨 잠을 잠으로써? 겨울잠을 잠으로써 이 계절을 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요 누가 있냐면 뱀과 누가 있어요 얘들아?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건 뱀과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에요. 뱀과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어서 쟤네들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곰과 누가 있어요 얘들아? 박쥐가 있어요. 곰과 박쥐는 어떻습니까 얘들아? 곰과 박쥐는 얘네들 털이 있는 애들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정원동물이란 말이야. 겨울에 이제 무엇 때문에 얘들아? 온도 때문에 떨어지는 물질 대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조금이라도 먹이가 없는 시즌에 무엇하기 위해서 얘들아? 체내 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래서 쟤네들은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철새 이동이 있죠. 그치? 이 철새 중에서 누가 철새인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기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즌이 바뀌면 그 계절을 낳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이동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철새들이 막 이동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잖아요. 태풍을 만나면 그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의 섬으로 정착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또 진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동물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비도 봄에 애벌레가 나비로 된 거랑 여름에 애벌레가 나비로 된 게 사이즈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여름에 온도가 조금 높을 때 대사율이 원활하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런 애들이 나비가 더 색깔이 선명하고 사이즈가 크죠. 자, 북극여우, 사막여우 계절이 달라요. 북극에 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자, 추운 동네에서 뚱뚱한 게 유리해요? 날씬한 게 유리해요? 그렇죠. 왜 뚱뚱한 게 유리하나요? 똑같은 피부 면적 안에 겹겹이 세포층이 쌓여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들은 밖에 있는 세포보다 보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우리 이면에 표현들을 다양하게 쓴 건 맞아요. 그래서 추운 집안에 사는 애들 누구요 얘들아? 몸의 누구요 얘들아? 크기. 몸의 크기를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부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요 얘네들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기와의 접촉 면적 얘네들 피부 누구야 얘들아 면적에 대해서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북극에 사는 애들 중에서 동글동글 안 하는 애들이 있나? 우리 아마 일반적인 한반도에 있는 곰이랑 북극곰이랑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겨? 북극곰이 이겨. 걔네가 훨씬 더 사이즈가 커. 그래서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요 사막여우랑 비교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림이 있겠지만 103페이지에 북극여우 여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강아지 같죠? 통통한 그치? 그런데 사막여우는 나 여우 티가 나요 안 나요 얘들아? 엄청 티가 나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냐 뭘 볼 수 있냐면 북극여우는 몸의 크기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커요. 뚱뚱한 애들이 더운 지방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얘들아? 불리합니다. 되게 더운데 뚱뚱한 사람도 진짜 땀 흘리는 모습이 상상이 가죠. 자 사막여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몸이 얄쌍한 게 유리하죠. 무엇합니까 얘들아? 몸의 크기가 무엇해요 얘들아? 작아요. 됐나요? 자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너네 더울 때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움츠리고 안 있어. 이렇게 하고 있지. 그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기 순간순간 내 모든 면적이 공기가 접촉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열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몸의 피부 면적, 피부의 넓이, 접촉면이라고 하죠. 피부 면적, 접촉, 누구야?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넓어요. 넓어요. 자 그런데 이 접촉 면적, 몸의 말단 부위로 표현할게요.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몸에 무슨 부위 얘들아? 말단 부위. 말단 부위가 크다라고 하는데요. 너네 겨울에 되게 추운데 우리 발바닥에 땀이 많이 닿으면 열에너지 손실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애들은 바닥이 다 얼음이잖아. 손발은 작아. 몸은 큰데 손발을 무엇해서 작게 해서 이렇게 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움츠려서 디뎌야 더 열에너지 손실이 적은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 몸의 말단 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 몸에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손, 발, 그 다음에 어디가 될게 얘들아? 귀, 여기가 몸의 말단 부위야. 그래서 겨울에 귀마개만 해도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하죠? 이런 부위를 그러니까 북극여우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얘들아? 작게 합니다. 그런데 사막여우는 이런 부위를 무엇하게 해요 얘들아? 크게 해요. 그래서 사막여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아? 귀가 커요 안 커요 얘들아? 귀가 크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똑같은 종류에 해당하는데도 몸의 모습이 다른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누구를 볼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북극여우만 설명을 좀 할게요. 북극여우만 좀 표현을 하자면 북극여우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부피에 대한 누구요 얘들아? 표면적의 비라고 하거든요.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 이게 크다 작다 얘들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이 크다 작다 얘들아? 그렇지. 부피에 대한 누구의 비율이 얘들아? 표면적,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적의 누구요 얘들아? 비율이 높아 낮아 얘들아? 낮아. 그래서 누가 북극 가서 이루고 있냐? 움츠리고 있지. 내 몸의 부피는 똑같아. 근데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을 뭐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요 전체 이 말로 나오는데요. 얘네들 몸의 크기를 이 공기가 접촉하는 면적으로 나눠보잖아. 단위 면적당 1면적당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몸의 크기는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얘들아? 단위 면적당 가장 기본이 되는 1제곱센티미터당 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부피를 무엇하게 해요 얘들아? 부피를 크게 하고요. 얘는 부피를 뭐하게 해요 얘들아? 작게 해서 면적이 더 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무엇합니까 얘들아? 몸의 크기 부피는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 작다 얘들아? 크다. 이게 북극여우입니다. 됐나요? 사막여우는 반대가 돼요. 이런 표현들이 다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동물의 적응이에요. 그런데요 식물도 알아서 적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얘들아? 식물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적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식물은 어떻게 적응을 하냐? 자 식물 같은 경우는요 계절에 따라서 자 툰드라 지역 알아요? 툰드라 추운 동네예요. 척박한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택시기사를 하면 한 달에 1,500을 벌 수 있대요. 선생님은요 60살이 은퇴하면 여기로 가서 선생님 택시 운전할 거예요. 선생님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간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가. 그래서 선생님은 저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거기서는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게 저축을 하는 게 가능하대.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한 10년 넘게 택시기사 하셨던 분이 보니까 정말 한 10억 정도 그 저축을 하신 거여서 한국에 뭘 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자, 선생님이 좋은 투자 재료를 선생님이 안내해 줍니다. 툰드라 지역에 털송이 풀이야. 털송이 누가 있어요? 여기다 풀이 있어. 그래서 풀의 표면에, 꽃의 표면에 누가 나 있어요? 얘들아? 털이 나 있어. 저게 이제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색깔이 바뀌어요. 단풍. 왜 색깔이 바뀌냐? 엽록소의 초록색이 있죠. 얘가요, 열에너지를 손실하는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얘들아? 높습니다. 열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엽록소를 파괴시켜. 그러면 안에 숨어있던 붉은색이나 노란색 색소가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엽록소를 파괴시켜야 그나마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네 봐봐. 얘네들이 낙엽을 떨어뜨려. 무슨 수얘가? 낙엽수. 너네 봐봐. 선생님 여기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붙잡혀 있어. 그러면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 안 넓어? 넓어. 가뜩이나 추운데 공기랑 계속 접촉하면 열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그래서 얘네들 차라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요만큼만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낙엽수가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교과서에는 없을 건데요. 자, 식물 나뭇잎에 자 1년 내내 나뭇잎이 달려있는 무슨 수가 있어요? 얘가 상록수가 있어. 얘네들 나뭇잎 표면에 무슨 층이 있냐면 여자애들은 알 거야. 무슨 층이 있어요? 얘들아? 큐티클 층이 있어. 우리 손톱에 광택 나는 거 있죠? 그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보온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물의 생활 양상이 달라지거나 모습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와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물과 누구로 들어가요? 얘들아? 물과 생물 들어갑니다. 자, 물과 생물. 자, 선생님 이제 그전에는 내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물에 대한 아쉬움을 몰랐는데 선생님 아들이 정말 물에 대한 집착이 큰 거야. 그래서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의점을 데려갔더니 편의점에 그 물이 있는 그 냉장고에 탁 얘가 달라붙어. 그리고 딱 씻습니다. 어떤 물을? 에비앙. 너무 무서웠어. 이거. 그러면서 그 물을 딱 집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계속 편의점을 데려가면 항상 새로 나오는 물 집어서 먹어보는 게. 물에 대해 선생님이 임신했을 때 물을 거의 안 먹었거든. 근데 얘네는 수분이 좀 모자란 애가. 그러니까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도 물을 한 800ml 먹어. 좀 물 많이 먹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만 쳐! 그랬더니 엄마 물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아들을 보면서 야씨 지구상에 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서 물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누구의 적응 얘들아? 동물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적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뭐가 있냐면요. 자, 무엇이 있냐면요. 수분 누구요? 얘들아? 증발을 무엇하는 경우가 있냐면 방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분 누구를 얘들아? 손실을 무엇하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얘들아?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당연히 우리 어떤 애가 있냐면 그 곤충 같은 애들 있죠. 곤충. 얘네들은 몸이 작아. 몸이 작은데 무엇하면 안 돼 얘들아?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얘는 그나마나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야지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죠. 그치? 그래서 곤충의 대다수가 몸이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수분 증발을 못하게 해요. 그걸 우리가 키틴즈 무슨 골격 얘들아? 외골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키틴즈 외골격.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요. 파충류 있죠. 파충류 같은 애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실은 육지의 건조함에 적응한 애들이거든요. 어떻게 적응을 했습니까 얘들아? 몸에 가지고 있는 피부가 비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뱀들도 보면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면 통상 우리 피부들이랑 좀 다르죠. 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가 누구예요 얘들아? 비늘이에요. 걔네들 가지고 있는 피부도 비늘이라고 해요. 비닐 아니에요 얘들아. 그래서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파충류와 누가 있어요 얘들아? 누가 있냐면 조류의 누구요 얘들아? 알. 얘네들은
낳아놓고 얘네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론 따뜻하게 보온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기 중에 낳아놓는 순간 수분이 날아가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분은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는 단단한 누구로 되어 있다 얘들아 껍데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네 달걀 껍데기 알지? 걔 수분 증발이 잘 안 돼요. 그걸 방지해놨어. 그런데 만약에 수분이 증발됐다. 그래서 내부 내용물이 적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정말 오래된 달걀이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탄산칼슘 껍데기예요. 무슨 칼슘 껍데기예요? 탄산칼슘. 얘네들도 무엇이에요, 얘들아?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좀 방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죠. 그런데 수분 손실을 무엇화시키는 애가 있어요, 얘들아?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수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은 뭐가 있냐면요,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잡는 거야. 그래서 어디 지역에 사는 얘들아? 사막 지역에 사는, 사막 지역에 누구야 얘들아? 낙타 있죠. 이 친구는요 배설을 할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굉장히 소량의 무슨 오줌 얘들아? 진한 누구를 배설합니까 얘들아? 오줌을 배설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굉장히 소량의 진한 오줌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배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사막이 아닌 우리 동네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로 데리고 오면 수분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변이 다시 들어오는. 그럼 우리도 저런 사막 지역에 가서 수분 흡수가 제한이 되잖아요. 알아서 내 몸에서 소변을 늘려요, 줄여요, 얘들아? 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동물의 누구예요, 얘들아? 적응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없는 환경에 조난당한 사람들 있죠. 어디 건물에 갇혔어. 그러면 이 사람들 몸에 일정 시간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 수분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잖아. 당연히 밥을 굶겠지. 밥 굶을 때 수분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몸에서 나가는 수분을 잡아야 안 잡아야?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히 소변량이 줄어야 안 줄어요, 얘들아? 줄기 시작하죠. 잠깐 이거 사진 찍고 선생님 바로 식물로 들어갈게요. 자, 식물의 적응으로 들어갈게요. 식물은 어떤 적응을 하게 되냐면 식물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육지 위에 사는 애들 있죠. 자, 이런 육지 위에 살아가는 애들을 우리가 무슨 식물이라고 하냐면 육상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포인트는 광합성이에요. 맞죠? 그러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와 물 필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을 어디서 흡수해요? 아니, 물 땅속에 있잖아요. 땅에서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발달해요? 뿌리가 발달해요. 근데 광합성은 누가 해요? 나뭇잎이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줄기가 발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의 경우에는요 누가 발달합니까? 얘들아? 뿌리,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줄기, 누구요? 얘들아? 잎의 누구요? 얘들아? 구조가 어떻게 발달합니까? 얘들아? 뚜렷하게 발달해야 육상식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에 몸을 담그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꽃,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두물머리 니네 이런 데 가봤니? 거기 핫도그 너무 비싸졌더라. 4,500원인가? 너무 좋아합니다. 연꽃을 가지고 무엇했어요, 얘들아? 연잎을 가지고 연잎 추출액을 얻다고 하는데요. 연꽃의 줄기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얘들아? 물 속에 박혀 있어요. 나뭇잎이 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나뭇잎이 올라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물은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뿌리가 발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속에 몸의 대다수를 담그고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식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수생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뿌리가 발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뿌리는 무엇되지 않았다, 얘들아? 발달되지 않았다. 그치? 발달되지 않았는데요. 식물이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무엇해야 돼요?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기체의 이동을 위해서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내부의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 무슨 조직이 발달합니까, 얘들아? 통기 조직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발달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기 조직이 발달해요. 자, 이게 수생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건생식물이에요. 사막에 사는 애들. 뭐가 모자라, 얘들아? 물이 모자르지 뭐. 그치? 그래서 우리 건조한 사막지대에 사는 무슨 식물? 건생식물. 일단 얘도 물을 빨아들이려면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지하수는 있을 거니까. 그래서 누가 발달해, 얘들아? 뿌리가 발달하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아. 그 다음에 내부에 물을 저장해야 돼. 무슨 조직, 얘들아? 저수 조직이 발달해.
됐나요? 그리고 나뭇잎이 우리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것처럼 넓으면 안 돼. 나뭇잎은 뭐 해야 돼? 얘가 바늘 모양으로 바뀌어야지 수분 증발이 방지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나뭇잎의 모양이 저렇게 바늘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 물에 대한 식물의 적응이야. 알겠죠? 나중에 이거 외우다 보면 이게 뭐에 적응한 거지? 이런 걸 모를 때가 있어. 이건 물에 대한 적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빛, 온도, 물에 대한 적응했죠. 이제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적응으로 들어갈 거냐면 토양에 대한 적응으로 들어갈 거야. 누구에 대한 얘기가 토양과 누구야 얘기가 생물. 우리요. 엄마 나는 놀이터에서 흙만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흙 가지고 막 놀면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애 막 무엇을 씻게 해 얘들아? 손을 씻게 하죠. 자, 우리 토양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토양의 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표토, 깊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심토 이렇게 얘기해요. 표면의 토양은 심토랑 다르게 공기의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얘들아 공기의 순환이 잘 됩니다. 이 안에는 산소가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깊은 토양으로 들어가 보면 공기가 거의 뭐예요? 얘들아 공기가 거의 뭐예요? 얘들아 없다시피 해요. 공기가 없으면 왠지 무엇할 것 같아요? 얘들아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생물은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 표면의 토양에는요 기체를 좋아하는 무슨 성 세균이더라? 네, 표토에는 오기성 세균이 살아요. 그런데 호자가 좋아할 호자, 기자가 공기 기자야. 그런데 이걸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거를 산소 세균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뭐야 금방 호기성 세균이라고 다른 데서 다 쓸 건데. 그래서 저 두 개를 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깊은 토양으로 가면 무슨 성 세균? 기체를 싫어하는 현미성 세균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서식을 합니다. 자, 얘네들 우리가 무슨 세균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무산소 세균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양에 대해서는 저렇게 적응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와 생물 얘들아? 공기와 생물로 들어가 볼까요? 공기와 생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걸 적응할 수 있냐? 공기에 대해서 뭐가 다른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죠. 그치? 높은 산을 우리가 무슨 지대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고산지대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우리가 고산지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숨을 많이 들이쉬려고 해도 들어오는 산소 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오는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많이 취하고자 우리는 누구요 얘들아? 적혈구의 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키죠.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 고산지대에 간 사람들이 우리 그냥 지표면으로 일반적인 지역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다시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네, 그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물들이 적응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 단원이 마무리된 거예요. 알겠죠?